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요.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정동심원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될까 이런 고민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 2~3명 또는 5명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러할 때 시니어들이 어떻게 개인 인연을 만들어 갈지,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디지털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할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의 조윤미 대표를 모시고 그 개인 인연에 대해서 강연 그리고 대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조연미라고 합니다. 오늘 개인 인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하고 개인 인연이라는 이야기와 시니어 플래너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을 만들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개인 인연을 떠나서 국가와의 어떤 인연도 있었고 새로운 플랫폼과의 만남이라는 인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인연의 강을 건너서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초고령 사회와 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되었던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인연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일본의 그 독서 박람회와 관련해서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를 갔다가 그때 지하철을 타면서 느꼈던 것이 여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제가 보기에 분명히 40대, 50대 여성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여성들하고는 느낌이 다를까. 그때 제가 아마 한 30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50대, 60대가 우리나라 아줌마들에게서 느꼈던 느낌하고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게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탁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나도 뭔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활발한 모습의 아줌마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생겼고 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이라든지 아줌마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좀 많은 나라였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아줌마 하면은 뭔가 생산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았고 또 나이 든 노인 또한 그렇게 생산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뭔가 저는 그때 이렇게 활발한 저렇게 액티브한 나이듦이 가능하겠구나 한 그런 이렇게 느낌을 탁 받고 그것이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액티브한 노년의 삶을 먼저 보았다는 것이 액티브한 삶을 설계하는 그런 직업을 만드는 시니어 플래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온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이제 좀 일찍 그 디지털 산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때 온라인 게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문화와 산업은 삶에 떠나서 산업까지 굉장히 많이 바꾸는데 그렇다면 이 초고령 사회와 온라인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뭔가 시니어들의 삶이 또한 액티브하게 설계되지 않을까 하는 또 온라인과의 인연을 통해서 저의 노후에 대한 설계를 또 액티브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 또한 우리들 중장년 시니어에게는 낯선 세상이었지만 이 젊은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그들이 태어나서 마주하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또한 미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또래들과 똑같은 것만 보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활발한 노후, 액티브한 노인이라는 그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일본이라는 곳을 다녀오면서 우리나라보다는 고령 사회나 초고령 사회가 좀 더 빨리 맞이한 그 나라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줌마라든지 그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나이듦에 대한 어떤 희망, 그다음에 어떤 착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그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또한 액티브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의 삶이 또한 액티브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거로 인해서 시니어 플래너라는 액티브한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를 향한 직업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액티브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인생이 막 50대 이후에는 그 죽음이라는 부분을 우리 삶에서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이제 돌아가실 쯤 한 1년 정도를.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 죽음 준비를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시던 거를 이제 식구들을 불러놓고 너 뭐 갖고 싶니?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죽음 준비를 하시면서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의 이제 그 이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이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또 두려움을 보이셨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죽음을 저렇게도 맞이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저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준 거죠. 그러면 인생 이막에서 액티브하고 뭔가 또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나의 죽음을 저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100세 시대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의 죽음에서 제가 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임종 지점에 우리 이모님께서 언니 갈 때는 간다는 얘기하고 간다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가 하면서 이렇게 숨이 딱 멎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 죽음에 임박해서도 우리는 이 뭔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무방비 상태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나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오랫동안 뭔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경험이나 또 온라인이라는 게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젊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나 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살아셨던 우리 시어머님과의 그 만남이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부분들은 아니겠기에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이렇게 액티브하고 잘 준비된 죽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많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 플래너라는 인생 2막의 일과 삶의 설계사. 그러니까 막연하게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부터 그렇게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온 것이 시니어 플래너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만났던 많은 멋진 시니어 분들이 이것이 또한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화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 같은 분이 또 곳곳에 또 계셨던 거고 또 인생 2막을 활발하게 사는 방법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지역사회에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인연이 이분들이 뭐 저와 어떤 학연 관계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사회도 제가 다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우리 보통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범위 안에 있던 분들이 아닌 저와 교육과 학생과 제자라는 방식으로 만났던 그분들과의 개인 인연을 통해서 이 많은 시니어 분들의 삶의 방법을 제가 안내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한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니어 플래너 분들은 일단 지역사회 안에서 처음에는 이분들도 막연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의식이 깨어 있고 뭔가 자기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과의 만남이 제가 시니어 플래너 과정을 펼쳐가면서 만났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시지만 함께 펼칠 수 있는 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만 몰랐던 분들인 거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미 100세 시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과 방향성을 찾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이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제가 아까 온라인이라는 것의 만남이 저의 노후를 바라볼 때 굉장히 희망찬 도구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 또한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스마트한 도구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스마트한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뭔가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싶다는 그런 내재적인 이렇게 마음은 있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것도 없고 또 시니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분들은 어디까지 이걸 좀 활용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고민을 해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나의 인생 2막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막연하게 움직이는 분들을 스마트폰을 알려드리고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걸 배워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없었던 거죠. 근데 스마트폰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본인들이 스마트폰을 알게 된 것을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전달해드리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막연하게 이제 노후를 걱정만 했었지 지역사회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막연히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가볼 생각도 없었고 가게 하는 계기도 없었는데 이분들을 스마트폰을 배워서 지역사회의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본인보다 좀 윗 연배의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본인보다 조금 젊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이 답답했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천천히 알려드리니까 이 선생님을 너무나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이제 나는 뭔가 할 것도 없고 뭔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낙담하고 있다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알려주는 거로 인해서 나를 기다려주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분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어르신들도 또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고 뭔가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생겼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뭔가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니어들에게는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왜냐하면 이 도구를 우리 같이 못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게 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인연의 고리들이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에서는 이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선생님 하고 다가오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어르신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폰 선생님으로 접근했지만 또 다른 인생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에 노인들의 그 고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한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다른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만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우리 고령 사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오히려 삭막해졌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서로가 연결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을 내가 배워서 누구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자존감이 빈둥지 중후군이라든지 자녀들이 다 떠나고 역할을 상실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배워보니 답답했던 게 풀리고 그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 많은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들을 하시면서 인생 이막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가슴 뛰는 삶을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 이막은 뒷방으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가슴 뛰는 삶의 경험을 했듯이 또 다른 동년배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가슴 뛰는 삶을 이렇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한 개인적인 인연으로 굉장히 큰 부분이 우리 이제 초고령 사회에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시고 세계노년학회 회장을 지내신 차흥봉 장관님께서 지금 초고령 사회는 웰 에이징 행복 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잘 나이 들어가야 잘 웰 다잉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의 삶을 잘 나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웰 다잉도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웰 에이징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이 차흥봉 장관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 제도를 만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제도를 만들지 않았던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웰에이징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했던 분들이 12분이 모여서 웰에이징 행복교실이라는 것을 작년 9월에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열려진 교실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어르신들께서 반응을 하실까 했는데 순식간에 40명이 그냥 완료가 돼가지고 성황리에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관악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과정이 올라온 거죠. 경기도에서 시작된 과정이. 그래서 관악 노인 복지관에서 다음 주부터 웰에이징 행복교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분당에서 제2회 웰에이징 행복교실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통해서 창봉 장관님도 교육을 해봐서 그냥 흐트러지게 하면은 교육을 하나마나 의미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개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만 해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12강 중에서도 그 스마트폰 교육을 중간에 교육을 넣어서 그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지금 고령 사회에 지역 안에서 시니어들이 어떻게 잘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그 개인의 인연들이 잘 연결되면서 이 지역사회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실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도 물론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식물을 돌보는 정원 활동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시니어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지역의 다양한 정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고립되고 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정원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치유해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라는 문제,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녹색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녹색 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또 시니어 분들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어떤 문제는 해결책과 같이 온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초고령 사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그 서로가 해결점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시니어와 통하여서 다시 또 다른 봄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 인연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통하면 세상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20년 전에 일본에서 초고령 사회를 보고 네. 저분들은 좀 다르네 네. 인식을 하시고 또 이제 온라인 경험을 가지고 시니어들이 통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하시면서 또 통하다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러면서 그 안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네. 어느 순간 웰에이징 이 얘기도 네.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까지 네. 이렇게 쭉 꿰뚫으시면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여전히 예전에 뭐 다른 데서 뵀던 거랑 같은 모습을 유지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흥미롭게 듣는 것은 네. 일본에 가셨을 때 그 다른 데서 예쁜 돋보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표님이 전하고 싶은 나이 들매 감각 이런 네. 건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어르신들이 쓰는 물건은 대부분 그냥 노인스러운 거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쁜 돋보기를 보면서 아,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물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항상 뒤로 물러나져 있고 그들을 위해 어떤 좋은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의 그 백화점에 매대에 너무 예쁜 돋보기들이 막 파스텔 톤의 예쁜 너무나 환상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막 젊은 사람들이 엄마 거를 사다 준다 그러면서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 이 노인 용품에 대한 아주 발상이 제가 아주 달라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시장이 공급해 준다면. 당시에는 이제 사업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경험을 가지고 야 이게 시대가 시니어들이 정말 온라인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실은 뭐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뭐 100만 원 넘지만 쓰는 거라고는 전화 받는 거인 네.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뭐 지금도 네. 그런 분이 계시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걸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어지는 개인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 디지털 기술과 시니어 인연이 연결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바뀐 걸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했는데 여기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을 통한 소통 어떻게 보세요? 네. 시니어를 위한 깊은 고민이 아직도 너무도 없는 사회다라고 제가 절감을 하고요. 일단 아이들 공부에 좋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할 텐데 시니어 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분들을 위한 고민을 조금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끼리라도 먼저 하자라는 것이고 일단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통일화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릴 때 다 다른 거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적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게 곳곳에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제대로 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용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약간은 표준화된 스마트폰을 공급해 드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화면을 앱을 하나를 구성을 하면은 교육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귀를 열고 들어줄 젊은 개발자가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오랜 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인공지능이 있고 또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네.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이건데요. 예전에는 학연, 지연, 혈연 거기에 의한 관계인데 네.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게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하고 또 네. 그마저도 일인가 하고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깨지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사람과 통하지? 네. 그러려면 이제 비슷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찾고 실제로 거기서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만난 분들이 네. 어떻게 삶이 바뀌던가요? 일단은 저는 비슷한 감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냥 일상에서 나눈 대화를 갖고는 어떤 90점을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내긴 않죠. 힘들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교육이라든지 뭐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 거기에 나의 눈에 들어오는 거를 가보면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연을 맺는 것이 인생 2막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을 뭐 정리하는 거를 좀 해보자든지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니어들의 활동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그렇죠. 네. 국가의 세금을 활용해서 뭔가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낯설어 하시는데 이제 어떤 샘플이 하나 나오면 그 표준안을 가지고 퍼뜨려 나가는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님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고민하셨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어떠한 정부의 이미 있는 재원을 이용한다는 네. 게 실은 처음 들을 때는 뭐 뻔한 거야라고 느끼겠지만 네. 이쪽에 정말 깊이 연구하다 보면 네. 정말 그게 통찰력이 있고 그게 시작할 수 있는 단서라는 거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활동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는데 최근 활동 중에 그래도 가장 흥미를 끄는 일은 어떤 거세요? 최근 활동이 너무 오늘 잠시 전에 10개 기관하고 그러니까요. 협약을 맺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지금 다 40대, 50대 기업들이에요. 아, 이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왜 그러니까 뭐 우리 경로당에 가면은 70대가 물 떠다 줘야 된다고 하듯이 저도 60대지만 또 그 어르신들을 약간은 케어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밑으로 제자들이 좀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 저도 좀 떠받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힘이 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죠. 그렇겠네요. 지금 네. 대표님 활동하시는데도 주로 6학년, 7학년, 8학년. 네. 근데 다 그대로 유지하시는 활동가들이 네. 많이 계신데 네. 이제 변한 게 이제 4학년, 5학년도 이제 맞아요. 같이 하겠다고. 네. 근데 아주 흥미롭네. 근데 활동하시면 주로 이제 50대, 80대랑 아주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경험을 하시면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네. 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그렇죠. 지인들도 네. 은퇴하시고 나면 특히 과거에 화려하신 분일수록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네. 노인복지관을 가시고 어울리셔라. 네. 근데 쭈뼛쭈뼛하다가 가셨는데 어떤 네. 말씀을 하시냐면 저 사람들하고 내 수준이 안 맞아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걸 다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까 뭘 배우신다 그랬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처럼 되기 위해서 네. 또는 이미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네. 어떤 점을 더 시니어들이 배우고 더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훌륭한 분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보다 세 발짝 먼저 걸어간 사람이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모두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훌륭한 선생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 쫓아가느라고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모두의 목적지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먼저 가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갖고 있더라도 뭔가 활동이나 이런 건 안 연결돼 가지고 고립돼 있는 분들 많잖아요. 지식을 많이 갖추셨더라도. 그렇지만 현장의 내 지식보다 오히려 새로운 어떤 쉽게 나도 익히면 전달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공급받고자 하는 분은 많거든요. 너무 높은 지식 말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또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교육 현장의 스마트폰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부족해요. 많이 아는 분들은 많으신데 이분들의 눈높이로 그 부분만큼 정확하게 알려줄 분들은 그렇죠. 없어요. 그게 맞아요.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저도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 하잖아요. 뭐 네. 듀얼 브레인 하면서 사람의 역량을 이미 뛰어넘었는데 네.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였냐면은 네. 회원 가입하고 그럼요. 그 다음은 너무 네. 잘하시는데 네. 그 눈높이 이거를 하는 교육이 실은 미스매칭이 되고 네. 시니어들을 정확히 하지 못하다 보고 또 시니어들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하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디지털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네.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고 네. 있는다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아까 강연 중에 보니까 이제 웰다잉이 되기 위해서는 웰 에이징이 된다 그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좀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 에이징, 이제 웰 다잉, 그러니까 고령 사회라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웰 다잉적 접근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는 웰 다잉이란 잘 죽음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는 인식을 하시지만 그것을 이렇게 직면해서 받아들이는 거 안에는 약간은 심리적인 어떤 저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그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설계할 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술과 죽음 준비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웰 에이징하고 스마트폰 교육 두 가지를 처음에 설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반응은 괜찮지만
웰다잉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심했죠. 네네. 그런데 또 뭔가 또 의식은 계속,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는 자살률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잘못 죽는 죽음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웰다잉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좀 전환돼 가고 있고 그렇지만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를 뭐 자꾸 할 필요는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아직은 정서적으로. 그래서 근데 거기 웰다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놔야 될 그 작업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분들이 그것이 준비되도록 하는 솔루션을 부드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요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만들어 놔서 내가 잘 죽음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웰다잉을 누가 강의를 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대상의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웰다잉을 저희는 그래서 웰다잉 교육은 하지를 않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는 그리고 이범교실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해서 잠깐 안내드리고 상담하는 거를 이렇게 실천 네네. 운동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곳곳에 있으면 어떤 분들도 그래요. 필요하다라고 느꼈다가 집에 가서 얘기해보고 아유 이게 취소할래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낯선 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잘 준비된 분들은 뭐 딱 쓰지만 아닌 분들은 이거 써놨다 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상설로 어디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막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곳곳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이제 작성하시고 이런 분들은 네.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네. 또 이제 개인 인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그런 습관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걸 작성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이 많고, 그렇죠? 웰에이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렵죠. 네. 이분들이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잘 이해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자꾸 둘러보시더니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데 그게 툭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 잘 맞아요. 상담 경험이 네, 많은 네.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우리 딸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심란하신 건데 그 얘기를 하시더니 근데 딸의 죽음은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예고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빠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주렁주렁 이렇게 막 달고 병원에 오래 있는 게 싫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죽음이 무섭고 걱정됐던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막 심란하셔서 막 이렇게 공원이고 막 돌아다니셨대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그걸 누구한테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다고 그거를 꺼내드렸더니 이거 얼마냐고 이거 저 빨리 쓰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 친구도 많이 받고 그럼요. 죽은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분들은 몰랐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들은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지금 다사사회가 되면서 고연령이 되면서 주변에 매일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네. 이게 또 나이가 70세가 되면은 정말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럼요. 네. 이 웰다잉, 웰에이징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문제인 거죠. 그럼요. 당신의 문제. 근데 이제 그걸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뭔가 뭐 이상하게 보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 아까
정원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실은 치매 환자에게도 이런 정원에서 자연 속에서 어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네. 최근의 학설이잖아요. 네네. 그린케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거 개념이 네. 기후위기랑 맞물려서 작동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그린 처방도 있다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숲을 같이 이 정원을 같이 가꾸면은 손을 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조금 전에 그 할머님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맞아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원을 가꾸게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만약에 뭐 정원 관리 플래너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이나 네, 이런 거, 옆에 네. 끼어서 같이 툭툭 던져드리면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아유, 나는 그거 그때 그랬어. 그럼 전문가들이 그럴 때 그런 고민들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으면 그런 고민은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통이 빠른데 딱 모아놓고 웰 다행이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소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녹색 그린 공간이 많아지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1000개의 정원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고령 사회의 문제인 이 어르신들의 고립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섞어서 해결한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처방이 나오겠죠. 오늘 조현미 대표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초고령 사회에 우리들이 어떻게 통할 것인가, 디지털에 어떻게 우리가 통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이제 그 기후위기까지 이렇게 통하는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런 모임을 그 당사자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계신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퇴직 후의 삶에 있어서 이 소중한 경험 또 인연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조현미 대표님 같은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필요함을 느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